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네, 자 요즘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네. 이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척추 통증 때문에 병원 찾고 있는 젊은 층들도 요즘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일이 많고 또 앉을 때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일 텐데요. 이렇게 허리를 삐딱하게 앉거나 엉덩이를 쭉 빼고 앉는 자세는 삐. 안 좋고요. 네. 이 배에 책상에 거의 붙이다시피 할 정도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자세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앉을 때 바른 자세도 중요하고요. 또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두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척추 건강과 슬기로운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오늘도 척추 건강과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도와드리기 위해 또 좋은 말씀 해주실 전문의 모셔봐야겠죠? 네, 오늘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김욱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새해 결심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결심한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요. 꼭 실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 많은 정보 함께 공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오늘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바깥이 뿌옇다 보니까 이 실내에서만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활동량이 줄다 보면은 척추는 퇴행할 수밖에 없고 또 기침이 잦아지다 보니까 디스크에 압력이 더 가해질 텐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해 주시면요.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김욱하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이 허리 아프다고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 그 질환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대체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이런 척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신경 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협착증이 되겠고요. 디스크의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신경 통로 속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협착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걸을 때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하고 자꾸 쉬고 싶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고요. 네. 디스크의 경우에는 주로 한쪽 다리와 엉덩이가 아프게 되는데 서 있을 때 아픈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누워만 있어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증상들은
환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대로 이 척추 질환은 방치하면은 뭐 엉치뼈, 엉덩이, 무릎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이 주사 치료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치료법일까요? 증식 주사 치료는 인대나 힘줄의 부분적인 손상이 불완전하게 치유되어서 네. 만성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여서요 염증을 유발을 하고 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보다 탄탄하게 강화시켜서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대개 4주 간격으로 6회 내지 10회 정도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4주 간격으로 이렇게 6회에서 뭐 10회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 아니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중식 주사 치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몸의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척추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이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시술 시간이 짧고요. 마취가 필요 없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 치료를 받고 어떤 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한데 처음 만나볼 사례는 다른 시술을 이미 많이 받아보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6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수년째 걸을 때 허리가 무척 많이 아파지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신경 차단도 많이 받아보셨고 또 특히나 신경 성형술 등의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결국은 통증이 해결되지 않았던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식 주사 치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증이 개선된 분입니다. 내 몸에 있는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치료를 거듭하면서 증상이 점점점 개선되어서 현재는 걸으실 때 허리 통증이 거의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업무 과다로 인해서 이제 목 통증 호소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 그런 예우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분은 45세 젊은 남자 환자분입니다. 네. 그런데 수년 동안 뒷목과 어깨가 많이 아팠고요. 특히나 이 통증이 심할 때는 두통도 심하게 와서 일상적인 생활이 무척 힘들었던 분인데요. 이분도 일반적인 치료, 1단계 치료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목에 이제 경추에서 시술이 있는데요. 그런 시술을 통해서도 증상이 별로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치료를 거듭하면서 통증이 점점점 개선이 되었고요. 네. 현재는 치료 전에 통증이 한 80~90% 정도 해결이 되어서 일상적인 활동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목에 통증이 있으면 머리까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통증이 80~90%나 해소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사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례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분도 이제 목이 안 좋으신 분이 되겠는데요. 60세 여자 환자분이고 4년 전부터 뒷목과 어깨가 무척 아팠던 분입니다. 생활할 때 이제 본인이 즐겨 하시던 그런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고 수면 또한 무척 취하기가 힘들어서 맞아요. 괴로워했던 네.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일반적인 신경 차단술을 거듭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 증식 주사 치료를 2회, 3회에 거듭하면서 통증이 점점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현재는 원래 하던 음식도 즐겁게 하시고 특히나 밤에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서 무척 즐겁게 네. 생활을 하고 계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생활의 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신 분들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증상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치료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이분의 경우는요, 73세 여자 환자분이 되겠고요. 척추의 전방전이증, 뼈가 좀 어긋나는 병과 함께 그에 따라서 협착증이 생겨서 허리 통증과 양쪽 엉덩이와 다리 통증이 있어서 걷는 게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일반적인 이제 치료에는 반응을 안 해서 이제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거듭되면서 증상이 차츰차츰 개선이 되었고요. 육회 치료가 종료된 다음에는 원래 증상의 한 90% 정도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지금은 걷는 게 행복하다면서 아이고. 운동을 잘하고 계시는 아유, 그런 사례가 다행이네요. 되겠습니다. 예. 네, 자 OBS 건강 콜센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볼 텐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후 3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연결된 전화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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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우리 전화하신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72요. 72세 되시고요. 예. 우리 지금 김욱화 원장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께서 네. 몇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아버님 좀 어떠신지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어디가 아프십니까? 지금 저는 좌측 무릎 위 뒤 허벅지 정도가 좀 많이 땡기고요. 네. 그다음에 발로 내려와서 이제 발바닥 특히 앞쪽 발가락 있는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걸으면은 걸을 적이 좀 이렇게 이제 다리 발가락이 이제 이렇게 접을 적에 좀 많이 좀 땡기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허벅지도 걸을 때 주로 당기시나요? 걸을 적에는 별로 이제 괜찮은데요. 네. 엎드려서 이제 엎드릴 적에 뒷다리를 이제 피면은 뒷다리를 쭉 피면 엎드리면 그 뒷부분 허벅지 뒷부분이 좀 당겨요. 엎드린다는 게 이게 상체를 숙일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고 앉아 있고 할 때는 그렇게 아프진 않으시고요. 네네네. 그러면 오른쪽 다리는 편안하신 거고요. 네네. 이런 증상이 혹시 몇 년 되셨어요? 이게 2015년도 9월쯤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어디 수술이요? 네, 보면은 척추 전방 전후유증이라고 해서 네네네. 3, 4번 요추관하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 3, 4, 4, 5번 요추관 네네네.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러시고. 보면은 제가 이제 진단서를 내가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진단서를 보면은 인공인대 성형수술 및 신경 감압술이라고 해서 이제 수시행했습니다. 정확하게 네네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아버님 저기 이제 2015년도에 그런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 여름까지는 괜찮았었는데요. 올 겨울부터 좀 이런 증상이 좀 많이 겨울부터요. 네네. 네. 그 지금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따로 하진 않으셨죠? 지금 이건 신경외과에 가서 네. 이 척추에 대한 MRI를 찍어보니까 네네네. MRI 상에는 별로 별로 표현하는 데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버님의 증상은 추측컨대 이제 MRI에서 이렇게 뚜렷한 병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 튀어나온 게 이렇게 심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약간씩의 변화를 그렇게 의미 있게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경 감압술과 이제 인대 성형술이라는 것이 이제 척추 뒷부분에 있는 이제 극돌기를 이제 묶어주는 치료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인대가 조금씩 약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부위가 조금씩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똑바로 서 있거나 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체를 숙일 때 증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상체를 숙이면 디스크의 압력이 가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서 신경을 살짝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떤 특정한 치료를 받기보다는 제가 먼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척추 이제 중심 근육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서요. 뒤쪽에 있는 이제 코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고 상체를 그냥 무조건 푹푹 숙이실 게 아니라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상체를 조금만 숙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 좀 더 자세한 것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 또 다른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 네. 조금 더 아버님의 그런 MRI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아버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뭐 치료를 잘 받아오셨고 지금 뭐 MRI 상에서 특별한 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약간의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코어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으로 해결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에 전문 병원들, 척추 전문 병원들 주변에 네. 많거든요. 거기 또 찾아가서 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치료보다는 운동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0살입니다. 60세. 네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우리 김욱환 원장님과 직접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허리가 있지.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허리가 아프세요? 예. 허리가 좀 아픔시로 다리가 저리거든요. 좌측 우측에. 양쪽이 다 저리시다고요? 우측이 좀 심해. 네네. 조심하시고. 병원에 가니까 4번, 5번이 나거든요. 네. 4번, 5번이 걸어 다니면 아침에는 걸어 다니면 좀 편하는데 네네. 오후에 되면 좀 조금 다리가 저리고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오후에는 그렇게 다리가 저리면 네. 이렇게 걷는 게 힘드세요? 좀 조금 고바요 간다 힘들어요. 그 이제 힘드신데 아버님 그 원하는 곳까지는 쉬지 않고 걸어가시나요? 예, 걸어갑니다. 네. 아침에는 괜찮으신데 그렇고 아침에는 운동을 하거든 내가 예. 네네.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어요? 예,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이거 시술도 한번 했어요. 시술도 받으셨어요? 예, 시술 한번 했어요. 지금 작년 2월 달에. 작년 2월에요. 네. 네. 그 시술하고 좀 좋아진 게 있나요? 좋아진 건 좀 많이 없네. 별로 없으세요? 예. 네. 지금 혹시 약물 드시는 건 있고요? 예, 약을 더 먹고 있습니다. 예. 혈자장 약하고 뭐 진통제하고 뭐 약이라. 네네네. 예, 이제 그 진통제는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통제는 조금씩 드시는 걸 줄이시는 게 맞고 협착에 쓰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 약물을 좀 지속적으로 드시고요. 지금 이제 오전에는 주로 그래도 증상이 별로 없는 편인데 오후 들면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협착은 있는데 아버님 정도의 증상이면 그게 심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꼭 좀 실천하셨으면 좋은 건 이제 척추의 중심 근육 운동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척추에 이렇게 힘을 좀 기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런 중심 근육 운동을 매일같이 한 30분 이상씩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만은 아니시죠? 좀 비만입니다. 체중을 좀 빼주십시오. 체중을 좀 빼주시면 네. 몸이 좀 더 편안해질 수가 있고요. 같은 협착일지라도 지금 정도의 아버님 정도의 협착이면 이런 운동 치료와 체중 관리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경감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치료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운동 치료와 체중 관리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디스크라 하거든요. 원래 디스크. 조금씩 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협착이 단순하게 협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디스크도 조금 나빠지면서 협착이 따라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틀어서 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쓰실 건 없고요. 양쪽 다리가 이제 똑같이 저릴 수도 있지만 아버님처럼 한쪽이 좀 더 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크게는 협착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꼭 지금부터는 운동과 체중 관리를 통해서
3개월이나 6개월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지금의 증상이 훨씬 더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걸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버님 매일 아침에 운동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코어 운동을 조금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일 예. 한 30분 정도 권해주셨으니까요. 요거랑 함께 체중 관리까지 하시면요. 한 반년 정도 지나면 훨씬 좋은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이게 참 체중 관리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아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특히 네. 이제 척추 건강에는 특히나 좀 많은 위해적인 요소를 가한다고 하니까 체중 관리는 꼭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전화 주신 아버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른이요. 아, 오. 오늘 목소리가 너무 젊으신데요? 저는 한 40대 정도 되신 줄 네. 알았는데, 예. 우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어떤 게 불편하신지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눠보실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받았어요. 네.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낮에는 잘 모르는데요. 좀 한 30분만 이상 걸면 골반이 아파요, 양쪽에. 그리고 저녁에 누우면 다리가 저려요. 저녁에도 다리가 저리시다고요? 예. 왼쪽가 좀 심해요. 왼쪽이 좀 더 심하고요. 예. 그러면 30분 걸으면 양쪽 엉덩이가 다 아프다. 예, 골반이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걸을 때는 다리 쪽으로 통증은 없고요. 예, 통증은 없고요. 그런데 저녁에 주무시려고 누워 있으면 다리가 저리다. 예. 네. 혹시 뭐 당뇨나 이런 다른 병은 없으세요? 당뇨 이제 약 먹은 지 이제 한 3개월 돼요. 당뇨 3개월요. 예. 아버님 아까 다리 저린 거 예. 혹시 허벅지, 종아리, 발 다 저리세요? 아니요. 그럼 어디가 종아리만. 저리신가요? 종아리하고 발바닥이요. 종아리하고 발바닥만요. 네. 네. 지금 뭐 치료는 받으셨어요? 저 통증 주사만 좀 맞았어요. 좀 맞고 나면 좀 어떠신가요? 그거 맞고 나면 좀 이제 괜찮고 또 좀 날짜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요. 얼마나 지나면 다시 증상이 비슷해지나요? 지금 서울서 그 맞는 건 보통 한 3번 맞으면 한 6개월은 가더라고요. 3번 맞으면 6개월을 간다고요? 예. 3번을 한 달에 안에 맞았어요. 한 달 내에 3번 맞으면 6개월. 그럼 1년이면 네. 이제 그런 치료를 총 6회 정도 하시는 거군요. 예, 6회 했는데요. 거기 원장님이 네네. 이제 더 이상은 맞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에 6번 맞는데 더 맞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그런 주사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해보신 적은 없고요? 예, 가서 진찰만 받아봤어요. 네네네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네. 신경 차단술을 할 때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물들을 쓰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자주 많이 맞으면 몸에 해롭다고 해서 많이 권하지는 않는데요. 네. 아버님 정도로 이제 1년에 한 2차례 각각 한 3번씩 맞는 건 그렇게 많이 맞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주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매해 맞는 게 이제 해로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버님은 다음 단계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고요. 그런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몸에 해롭지 않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앞서 두 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운동을 좀 많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몸이 이제 점점 좋아지시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정도로 이제 저녁에 저린 것도 그렇고 낮에 거들 때 그러는 것도 그렇고 이제 증상이 이렇게 심한 건 아니라고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또 적절한 이런 증식주사 치료와 운동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으셔서 좀 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받아온 어떤 주사 치료에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중식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과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요즘 한번 참고해서 주변 병원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원장님 그 앞서서 뭐 스테로이드 주사는 1년에 몇 번 이상 맞지를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추천해 주신 증식 주사는 이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걸까요? 증식 주사 치료는 횟수에 제한은 없고요. 네. 처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4주 간격으로 네. 6 내지 10회 정도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년 동안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근육 운동과 함께 치료 후에 이제 경과가 점점 좋아지는 쪽이 이제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수년 정도 흘렀을 때의 상태를 보고 또 치료를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 이제 우리가 뭐 치료가 지금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아까 그 우리 아버님도 뭐 고전에 네네. 초기에 이제 어떤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 이런 증식 주사 치료도 있고 이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도 호전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단계들이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치료의 단계를 저희 3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네. 1단계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2단계 치료는 이제 증식 주사 치료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최종 단계인 3단계에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아니면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치료 방법들은 상당히 많은 네, 단계들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전화는 잠시 후에 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 얘기 나온 김에 네. 아까 그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이거 어떤 치료 방법인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요, 복강경이나 관절경처럼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는 40배가량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내시경을 넣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질환을 정밀하게 치료하는 채소 침습 척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40배나 확대해서 보니까 진짜 정밀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밖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방금 드렸던 것처럼 크게 봐서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네. 치료를 무척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장점입니다. 또한 척추 마취만으로도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따르는 부담을 해소한 것이 장점이고요. 네.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일상으로의 회복뿐만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 또한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전화 주신 분들도 사실 뭐 다양한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 아까 어떤 분은 뭐 척추 전방전이증 네. 이런 거에 대한 협착증,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들의 치료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말씀드렸던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인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요. 네. 또한 척추 전방전이증, 뼈가 어긋나는 병이 되겠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협착증인 경우에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이나 유압술 없이도 양방향 내시경술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척추와 관련해서 다양한 증상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시술을 받고 좋아지셨던 분들 사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볼 사례는요. 아무래도 허리 아프다 보면은 전화 연결해서도 만나보셨던 것처럼 뭐 다리 아프다, 엉치 아프다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분은 74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4, 5년 전부터는 허리와 왼쪽 엉덩이가 아팠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2, 3년 전부터는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까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회면에서 보시면 요추 4, 5번, 허리 4, 5번 사이에 뼈가 어긋나고 협착증이 생긴 경우가 되겠는데요. 1단계 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해서 걷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신 분인데요. 이분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좁아져 있던 신경 통로를 넓혀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치료 전에 그런 허리와 양쪽 엉덩이와 다리 통증이 거의 다 해결되었고요. 현재는 걸으실 때 통증이 없어서 무척 즐겁게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저 사진만 봐도 까맣던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이제 많이 네, 공간이 그렇죠. 확보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척추질환 같은 경우는 와 이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막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네, 분들도 맞습니다. 이런 치료 통해서 좀 좋아진 사례가 있는지 좀 네, 말씀해 네,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라면을 보시면요. 이분은 87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제는 이제 80대 환자분 그리고 심지어는 90대 환자분들도 이제 척추 질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분은 20년째 허리가 아프시고요. 또한 10여 년 정도는 엉덩이와 다리가 땡겨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셨고요. 이제 최근에는 조금만 걸어도 너무 아파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를 반복해서 너무 힘들어하셨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추 3, 4번 간과 요추 4, 5번 간에 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심하게 발생을 했었고요. 이제 도대체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던 차였고 그렇다고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유압술은 나이 때문에 받기가 무척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무척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치료 전에 저렇게 아주 좁았던 저런 신경 통로가 넓어졌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저렇게 치료 전에는 좁았던 신경 통로가 무척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압박되었던 신경이 이렇게 풀어지면 허리와 다리 통증, 엉덩이 통증이 무척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치료 이후에 원래 있던 그런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걷는 걸 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운동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사례들처럼 나도 통증이 좀 좋아지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함께 치료 방법 모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 프로그램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고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오후 3시 30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연결된 전화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뭐 얘기를 좀 네. 해주시기 위해서 네. 연세를 좀 네. 알아야 되니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머니. 예, 38년생입니다. 38년생이면 네. 이제 80대시네요. 그렇죠? 예, 80대 네.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어떻게 불편하신지 우리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80대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예, 어디가 아프십니까? 예, 내가요, 네. 이 허리가 처음에 다쳐가지고, 네. 병원에 갔더니 수술로 하락 푸는 거로 수술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다른 치료로 받아서, 그래, 좀 좋아지고 많이 나섰는데, 네. 그것이 오래 못 가고 또 다보 아프대요. 그래서 그 길로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네네. 지금은 많이 아파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머님? 허리 협착증이라고 했습니다. 허리만 아프세요? 아니면 엉덩이나 다리도 같이 아프세요? 엉덩이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픕니다. 허리만 네. 아프세요? 허리만? 예, 허리만 허리 척추인데요. 네네. 허리 척추가 아픈 지가 오래돼서 치료도 네. 많이 하고 했는데도 네네네. 지금 틀어졌대요. 오른쪽으로 내가 네네네. 허리가 기울어졌어요. 네네네. 예, 네. 어머님 그 허리가 예. 뭐 할 때 아프세요? 뭐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뭐 걸을 때 이럴 때 언제 아프신가요? 이거는 아픈 거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이렇게 좀 움직여서 일어나면은 좀 낫고, 네네. 조금 오래 서가 있어도 아프고, 네. 또 오래 앉아가 있어도 아파요. 오래 앉아 있어도 아프고요. 예. 걸을 때는 어떠세요? 걸을 때? 그럴 때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나가서 걷는데 네. 1시간쯤 걸은 거는 괜찮아요. 또 조금 한 시간을 걸을 수가 있어요. 예, 조금 아파도 그거는 견딜만 하면서 네. 1시간 정도는 걷고 있어요. 걸을 때 1시간은 걸을 수 있다. 예. 네네네. 엉덩이랑 다리 아픈 건 없고요. 예, 엉덩이가 좀 아팠어요. 아팠는데 지금은 또 괜찮다 말씀이시죠? 예, 치료를 받고 하니까 네네네. 또 조금 괜찮다가 또 아프다가 계속 그래요. 네네네. 그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가 약해지는 분들 중에는 이제 측만증이라고 하죠. 이게 좀 척추가 예. 휘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예. 휘어지는 거 자체를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고, 어쨌든 이제 협착이 있다고 들으셨는데 이제 협착이 어느 정도 예. 심한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협착 자체가 어머님의 증상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씩 허리가 조금씩 아프지만 1시간을 걸을 수 있으시면 협착 자체가 크게 영향을 줘서 어머님의 통증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어머님의 척추의 여러 부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일반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증식 주사 치료 같은 방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80대, 90대 일지라도 이런 치료와 함께 척추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이거 이제 뭐 더 치료할 방법이 없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가까운 척추 전문 병원을 꼭 찾아가셔서요. 이런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상담을 받으시고 어머님한테 딱 맞는 그런 치료를 찾아서 예. 받아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치료가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약간 척추측만도 있고 뭐 협착증도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주 증상은 좀 아닌 것 같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80대가 넘으셨으니까 사실 근육이 좀 많이 약해지시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처방은 뭐 다양하게 좀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머니 주변에 이제 척추 전문 병원들 많이 있거든요. 또 가셨던 병원에서 잘 못 찾으시면 또 다른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50대 초반 주부예요. 50대 아이고, 초반이시구나. 젊으신데 예. 어디가 편찮으신지 원장님과 한번 통화 네. 나눠보실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50대 네. 초반 주부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서 있는 일을 하고 또 이제 뭐 허리를 구부리는 일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4월 말쯤에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가 네. MRI 찍고 전방전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네네네. 3, 4번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디스크도 주변에 좀 별로 좋지 않다고 하셨고 네. 근데 협착은 뭐 그다지 뭐 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 주사를 그때 한번 맞았어요. 네네. 맞고 한 2주 지나니까 되게 빠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6개월, 7개월은 되게 편하게 살았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한 요번에 교정 때쯤에 다시 이제 다리가 그때도 왼쪽이 다리 저리고 땡겼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 교정 때쯤에도 한 3, 4일 계속 그렇게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다리 종아리하고 발바닥 쪽이 네. 당기고 저리고 좀 그래서 참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뭐 걷기도 1시간씩 늘 하고 또 상체나 하체 근력을 키우려고 좀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도 하고 나서도 그게 막 안 아픈 게 아니라 좀 아파요. 네네. 아픈데도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그런 것도 좀 고민이고 이게 뭐 수술을 아직 하기 너무 아깝다고 병원 측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네. 네, 그렇죠. 그냥 운동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운동해라.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 그 허리가 아프세요 혹시? 네, 허리가 안 아플 때도 있고요. 네네. 아플 때도 있고. 완전히 혹시 허리가 아플 때는 뭐 할 때 아프세요? 걷을 때는 서 있을 때도 아픈데요. 네. 걸을 때는 많이 안 아프고요. 네네. 가만히 서 있을 때 아프시고? 서 있을 때 아프고 어떨 때는 간혹 뭐 정말 간혹인데
걸을 때 살짝 아플 때가 있는데 뭐 그 네네네. 정도는 이제 별로 그냥 크게 네네. 참고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다리는 언제 땡기고 아프세요? 뭐 할 때요? 다리가 그러니까 걸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서서 조금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설거지하고 뭐 가만히 집안- 서 있을 때는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네, 서 네, 있을 네, 때. 네. 그게 비교적 젊은 분이신데 요즘은 네. 50대는 이제 거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이제 네. 80대, 50대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네. 50대는 네. 이제 나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뼈가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 네. 뼈가 어긋나게 되면 디스크는 조금씩은 불룩을 해집니다. 그래서 네. 신경을 조금씩 자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자극을 안 하기니까 이제 협착 정도까지 말씀을 안 들으신 거라고 보면 되고요. 아, 지금 이제 가만히 서서 이렇게 일할 때가 이제 척추에 하중이 생기면서 신경을 조금씩 자극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집안일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힘들 수가 있는데요. 너무 가만히 20분, 30분 서서 있는 것은 좋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게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다리를 조금씩 하나씩 움직이시던가 네. 아니면 무릎을 살짝 숙이고 일어나고 숙이고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씩만 주셔도 네. 그런 집안일이든 이제 업무든지 보실 때에 통증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네. 협착증이 이제 그런 병이 있어서 걸을 때 이제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통증이 네. 있을 것 같으면 네. 걷는 걸 너무 고집만 하지 마시고요. 자전거 타는 것으로 좀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 중심 근육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는 네. 중심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또 더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팔다리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네. 척추 주변 중심 근육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플랭크라는 운동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네. 플랭크 운동이 무척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플랭크 자세를 잡고 1분씩 버티는 걸 하시고요. 네. 그 동작이 잘 되면 한쪽 다리를 뻗고 1분을 버티는 그리고 또 그것도 다 잘 되면 네. 한쪽 팔을 뻗고 또 1분을 버티는 그런 변형된 플랭크를 하시면 네. 훨씬 더 중심 근육이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운동을 좀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50대는 아이다라는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 아파도 괜히 기분이 그러니까요. 좋아지는데 예. 네, 일하실 때 부동 자세는 안 좋다고 하니까 자세 변화를 자주 주시고요. 또 코어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 열심히 해보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5년생인데요. 45년생. 그러면 이제 거의 80 가까이 되셨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원장님하고 네.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요, 이 2003년도에 6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허리 수술을 2번을 했어요. 네네네. 하고 또 목 디스크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고. 네네네. 그런데 요즘은 걸음을 걸으려면 이렇게 반쪽으로 이렇게 쏠려 이렇게 몸뚱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걷지를 못하고 많이 걷지 못- 얼마 정도 가다 쉬어야 되고 그리고 왜? 허리하고 등하고 목이 많이 아파요. 어머니 그 걸을 때 어디가 불편해서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리, 엉치, 허리 아파서요. 그 엉치 다리는 양쪽이 다 아프세요? 네. 음. 동네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요. 네네네. 사진을.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네네. 어머님 그 저기 지금 이렇게 걸을 때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게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한참 됐어요. 몇 년 이것도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냥, 그냥 병원에 다니면 주사 맞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네네네. 주사 맞으면 좀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나요? 좀 얼마 정도는 좀 그래도 덜해요. 혹시 한 달, 두 달 그렇게 네. 되나요? 그렇긴 좀 덜해요. 그래도 다시 또 아파지시니까. 네, 다시 아파지. 어머님 그 2003년도에 수술 내용은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데요. 그때는 네네. 수술을 이렇게 절개를 2번씩이나 했고 아, 뭐 그때 당시는 뭐 신경 저 병이 났다고 그래요. 네. 신경. 나사모 넣는 수술 받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협착이 안 새기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수술 받은 부위가 조금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자료화면처럼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걸으실 때 허리랑 양쪽 엉덩이, 다리가 아프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사를 맞아도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협착이 자료화면처럼 너무 심하다고 하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통로를 넓히는 신경 감압술을 받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고요. 협착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다고 한다면 증식 주사 치료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어머님의 현재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런 치료에 머무르지 마시고 네. 가까운 또 다른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 네. 어머님의 상황에 맞는 또 적절한 치료를 꼭 좀 받아보시기를 꼭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다리는 왜 힘이 없고 그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리면 아. 비틀 어디를 넘어지길 잘해요. 예, 협착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한 가지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목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꼭 목 경추를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착일 때 다리가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네. 목에 수술 받은 부위의 주변 부위가 또 나빠져서 네, 그 밑에 예, 두 그것 마디 때문에도 또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님은 목과 허리를 다시 한번 전문 병원에서 확인을 하시고 네. 두 부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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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머니 참 뭐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 참 고생 많이 네. 하셨는데 예,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시면은 더욱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장님 우리가 수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술까지 받고 났는데 더 아프면은 또 이제 더 치료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척추 치료는 꼭 단계별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운동 치료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1단계 치료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만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바로 수술 단계로 넘어갈 게 아니라 네. 2단계 치료를 받으시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수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병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이렇게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앞으로 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술 받은 그 부위는 안전하게 보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위가 또 나이가 들면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운동을 반드시 하시고 네. 체중 관리를 하셔야지 또 생기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네. 끝으로 원장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척추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에 두 앵커분께서 앉을 때 네. 자세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고추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목도 섰을 때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일 때 목의 중심 근육은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고개가 흔들리지 않게 목에다 힘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목 속에 있는 근육들을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체조 프로그램이 된 느낌. 예, 네. 예,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화요일 오후 3시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 그리고 프로그램 문의 전화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